동네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점심식단 하셨어요? 예, 아이고, 이렇게 막 키워온 우리 월남 참전 우리 선배님들, 우리 용사님들 이렇게 우리 헌정이행을 꽉 채우니까 아주 든든하고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올 6월달이 무슨 달이 아시죠? 네, 모의 달입니다. 6월달이 가장의 달이라고 한다면 6월달은 모의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정말 의미 있는 모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충일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사 기념식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좋은 용사들, 우리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이끌어오신, 살리신 이런 분들이 나라의 중심에서 가장 대접받고 가장 우리 존경을 받아야 될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는 이 보훈용사들에 대한 대우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가장 중심에 서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월달에 보훈의 달은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몇 달 안 했지만 난 제일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게 보훈처 아닙니까? 보훈처 업무를 지금 차관급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관급을 격상했다는 거는 이제는 나라가 바로 선다, 나라가 정상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키는 사람은 경호실장은 장관이고 나라를 지키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차관이다. 그럼 뭔가 앞뒤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나라가 이제 중심이 잡히고 잘 되기 위해서 이제는 보훈처, 우리 보훈 업무, 우리 나라를 지키는 업무를 했던 분들을 지원하시는 그런 게 이 장관급으로 승격했다는 거는 나는 딴 거 일자리고 다 떠나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도덕을 바로 세우는 정말 잘하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선배님들 오늘 강연에도 있지만 이 월남 파병된 이후에 이 참전수당, 전투수당 관련해서 아직도 깨끗하게 이게 돈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이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부르고 외교부 관계자들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투수당이 이거 분명히 제대로 안 줬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국방부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걸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전수당, 이 전투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 미국한테는 100을 받고서는 주기는 10%, 20%밖에 안 줬다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도에 조사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 그 조사 결과는 그게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국가의 조사에서는 의혹이 있는 거로 의혹이 확인되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브라운 각서라고 있는데요. 이 브라운 각서가 이면 합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받은 돈과 우리 실제로 참전용사들이 받은 돈과가 다르다 하는 의혹이 있는 게 각서입니다. 그 각서를 그러면 공개해봐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와 외교부가 그거를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개를 못하냐? 자기네는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각서는 분명히 있는데 국방부도 외교부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방부나 외교부가 브라운 각서 자체를 저는 확인시켜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지금 의혹이 아니고 정말 사실대로 다 준 거다라고 한다면 그 브라운 각서 뭔가 같은 그 참전 수단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브라운 각서, 그 이면 각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개할 것을 정식으로 저는 요구합니다.
억지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억지로 안 돼서 뭐 아닌 걸 우리가 억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을 정확하게 그럼 정부가 밝히든지 아니면 그거에 상응한 대가, 정당한 대가죠. 뭐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당한 대가와 그리고 우리 보훈의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더 선양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을 저는 6월 달에 또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면각서, 브라운각서도 정식으로 정부가 공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참전수당과 같은 의혹이 더 오래 끌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이 해소되고 우리 참전용사들, 보훈용사님들의 그 애국정신, 나라를 지킨,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 정신이 더 명예가 더 선양되고 그리고 정당한 대가가 받을 수 있도록 저 뒷받침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슨 노웅래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4월 장병들에게 큰 햇불 같은 분이십니다. 일정상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좀 가시게 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저희 단체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요. 저희 4월 장병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신 분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저희 단체의 임원님들은 전부 이 항상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돌아 계십니다. 저희 임원님들이 지금 약 40여 명 되시는데 오늘은 지금 한 20명 정도밖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각 시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역할 속에서도 아주 힘들게 저희들과 같이 함께 전투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의미에서 전투상을 쟁취하고자 하는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소개는 시간상을 다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많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각 시도의 월참자나 또는 고역제 전우들도 저희 전우들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이 지회장님과 지부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3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했는데 오늘 가면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할까 합니다. 아까 노웅래 의원께서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투수당과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재조사하라 하는 지시 내린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일 날 김진표 의원한테 들어가서 브리핑을 할 때 거기 관계기관 전문가 17명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하시던 장영달 의원까지도 왔습니다. 그분이 몰라나서 오신 분이에요. 그 장영달 그분이 국회 국방위원장 하시면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 수장인데 왜 내가 국방위원장 할 때 이런 논문이 없었습니까? 하길래 제가 그때는 중국에서 도자기 공장을 하고 중국과 미국, 카나다, 중동에 수출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거 안 지가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왜 그럼 이게 덮어버려졌는가? 그 얘기를 김진표 의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근거 자료 없이 정부와 국회와 국방부에 제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저희들이 JTBC와 SBS에서 이제 방송을 김진표 의원 마치고 난 이후에 국회 국방위원회 가서 내가 진술인으로 김진표 의원께서 저를 진술인으로 추대해줘서 소위원회 가서 제가 진술인으로 발표하는데 거기에 진술인은 3명이 계속 나왔던 놈이 있어요. 정부 양아치 같은 놈들이. 이세호 사령관이 90% 돌려주라는 거에 대해서 왜
국회의원들이 입 다물고 있었고 진술인들은 왜 그걸 논하지 않느냐. 포스타가 90% 돌려주라는 건 항명이고 그거는 분명히 우리 전투수당 90%를 국가가 전용해서 고속도로 만들고 기간 산업에 사용했다고 해서 잘 살게 되시면 돌려주라 한 얘기인데 왜 이거를 거론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해. 난리를 치면서 있던데 전남바 저희 전우 한 사람이 1,500명 이상의 청와대 비밀 문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거 지금 유튜브도 올릴 거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내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다 나가요. 1일 방송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보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정보를 다 주고 계십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이 내가 일주 전에 그 보좌관한테 150억 달러 1154조에 대한 비밀문건을 작성해서 보내주게 한 그분이 저에게 줘서 이거 빨리 해서 주라고 해서 노웅래 의원 보좌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선 노웅래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데 잠깐 해명을 해드린 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강연을 시작하게 이거를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국방부 합참정보국에서 제대한 날짜가 1978년 5월 30일부로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게 되고 육군 중위로 1968년 3월 15일 오음내에서 훈련받고 월남항에 가서 한 16개월 하고 69년 3월달에 귀국하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동남아 7개 국가, 일본, 대만, 마레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스라엘까지 7개 국가와 국제군사정보교류회의를 제가 주관하던 예비역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장교들이 2년만 근무하면 다른 보직으로 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코스를 받아서 스타 되려면. 근데 거기서 저놈이 200만원 가지고 한 국가에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윗사람한테 바치니까 저놈자 군대에서는 있는데 그게 다 한국 공부하는 데더라고. 그 저림자가 어떻게 했다 해서 그거를 2년 하고 나니까 인계해서 정보국장 3사람을 모시게 되는데 모시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장군 한 분이 보안사에서 간첩잡기 1인자가 되는 김경현 장군이라는 분이 보안사가 되시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데 내가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3월 떨어지 한 놈이 만났냐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나더러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앙정보부의 보안국장으로 내가 가게 되니 너 보좌관으로 가자. 이제 이래서 거기 갈 줄 알았는데 하루만 오더니 야 김재기가 틀어서 내가 가면은 위기지시가 물러진다서 틀어서 영감이 다음에 1년만 기다려가지고 나가서 돈 벌자. 뭐 가지고 돈 법니까? 야 그 레미컴이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굳지 말라고. 레드믹서 컴플리트 추록을 일본 가서 40대 수입해와라. 그리고 뭐 하차 플랜트에 나가서 군사보호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2만 평 부지에 허가내라. 이게 그때 지상명령을 떨어져서 제가 의원 제대하고 미사일선 동문회에 나가서 8개월 만에 박정희 대통령까지 가서 녹지과에 가서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 뭐 할 게 아니라 다 허가 받고 나서 녹지과에까지 가서 허가를 맡아서 8개월 만에 허가를 내는 아마 최초의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의 동아그룹 동아 레미컴 공장을 창업합니다. 내가 창업하고 나니까 나중에 뭐가 오냐면 추록들이 모래자갈 하는 추록이 한 50대가 오는데 뭐 새나라다 일반 왕창 50대가 오는데 이걸 내가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개업하시는 날 딱 보니까 청와대 보안사 안기부 그때 중앙정보부 원스톱 수수사고 죽장 차장놈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청와대 후생사업 총책임자가 그때 된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괜히 정치적으로 잘못 놀다가 이거 사람 병신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게 사람이 그 예감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 이게 맞아 들어가더라고. 아 이게 79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이가 셀프 구텐타로나 어제 보니까 셀프 구텐타로나 전두환이가 구텐타를 일으켜서 청와대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판도가 달라져. 그래서 이제는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동아그룹의 탈세 사건 물 말아버리게 하고 거기다가 동아그룹 탈세 사건 6,400억 원을 앵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신고한 놈은 서빙고로 잡아다 줘야되는데 내가 서빙고 들어가서 55일 죽다 살아나는 비운의 55일의 비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중에 내가 33년 만에 그때 이제 서빙고 들어갔다가 거기 들어가니까 non commission officer 이상자라는 육군 준이 그 다음에 거기 밀리터리 non commission officer라는 밀리터리 폴리스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들어봐요. 군사 민간 경찰관이라는 이름을 들고 하성하는 놈들이 거기 김대중, 김영삼, 불확실을 1등, 2등 공문 잡아다가 조지면 내 가랑에 뻘을 기어나가는 곳이 그 서빙고입니다. 거기에 내가 잡혀 들어가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거기는 야, 그 1등 우두머리만 잡아다 주시는데 육군 서울이 거기 왜 가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55일간 죽다 살아나왔는데 거기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벌벌 기고 반병신 된다는데 이 사실을 내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 나는 평안북도에서 빨갱이가 싫어서 우리 가족이 이상 가족 없이 다 내려와서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예편해서 처자식 잘 먹여 살리자고 나가서 열심히 뛰는 놈들을 잡아줘줬다. 나 병신이 됐다. 그럼 너희들이 책임져 이 개새끼들아 하고 책상을 뒤엎어. 나를 만약에 빨간 글이 내 기록 카드에 올라가면 전두환 새끼 나가서 죽여버리고 나서 사망하겠다. 이 개새끼들 하고 이 책상을 뒤집어엎고 막 난리 쳤더니 거기 들어와서 깽판친 놈이 나밖에 없더니 그래서 나중에 뭐냐 이거 위험인물입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죄혁명에서 거기에 한 안동일 변호사가 어저께 5월 29일 날 신문에 났습니다. 안동일 변호사가 제 면허로 왔더라고. 그 사람이 김재규 국서변호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제 무죄 방면이 됩니다. 야,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 그래. 좋다. 내가 대형 건물과 대기업과 그 다음에 정부와 싸울 수 없다. 그래. 하자는 대로 하고 나왔어. 나와는 무죄 방면을 하더라고. 나오자마자 이 사건은 한국의 국법을 해결 못하는구나. 뭐 안 된다라는 알고 미국 워커 대사에게 망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망명 요청이 들어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죽게 하면 살게라는 것은 눈에 그때는 거기서 나오고 나니까 내 눈이 뭐만 보면 악마만 보입니다. 악마. 왜? 가슴 속에 악을 심어놓으니까 사람의 마음에 악이 솟아나게 됩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훑어보자. 가는나 새끼들. 그러니까 이쁜 놈이나 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정부 이거만 바라보면 다 죽일 놈 새끼들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악을 먹고 올라가면서 리빙턴 타자기 조그만 하는 사람과 똑딱똑딱. 내가 뭐 영어를 학문학자 나온 것도 아니고 무역학과도 나온 놈도 아니고 군대에서 독학으로 한 15년 근무하면서 배운 깡통 영어 실력으로 타이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그 서빙고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나온 1차, 2차, 3차 나를 고문, 고춧가루 고문, 고운 고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이런 거 고문한 걸 쫙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써서 워커 대사한테 보냈더니 박장이 특성나라고 하더라고.
그 답장이 뭐냐? 귀하가 당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나는 미국 대통령 훈련대사라 한국에 와 있으며 당신을 미국에 망명시켜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세크리토리스 이걸 다 하고있어요. 이것을 받아보고 났을 때 왜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식으로 이런 거를 답장을 다 써주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것은 뭐냐? 나는 국방부 합참정보부에서 48개국 무관을 건축을 했고 또 국제군사정보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정보 사항을 좀 합니다. 이건 뭐냐? 추가라서 해외 서해바다 고기박대라고 대모하는 그 문제 아들이 있어요. 걔들 죽여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죽이지 못하게 미국에서 나한테 생명 보증 수표를 보내준 겁니다. 어느 정도 나를 못 건드린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답장을 카피해서 그 이튿날 제목만 바꿔서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라는 국제인권원연맹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유엔 총회의 인권위원회 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있고 다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국제인권원연맹 딱 하나인데 이게 뭐냐? 미국에서 군사, 정보, 종교, 산업 할 거 없이 모든 정보를 취집해서 펜타곤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한국의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1급 탑 세크리티가 미국에 도착했다 해서 미 행정부에 들어가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83년 12월 초에 한국 방문하기 전에 이 사건을 해결해 해가지고 워커 대사의 밀명이 나니까 워커 대사가 전두환을 만나서 리스 메이저 김성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사건 빨리 해결해. 이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 이민 오면 반환 단체들이 뭐 일을 하게 되면 한국이 난리 나고 골치 아프다 그러면 나가 한국 방문을 도움할 수도 있다.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의정부에 살고 있는 곳에 세단 3개가 나가고 저 새끼 성격에 사인 하나만 할 때게 마누라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서울지방검찰청에 가니까 한광수 검사분이 리비아 공사 2년 보내주기로 하고 잡아다 줘줬으니까 그 리비아 공사 2년 한 사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문에 내가 판결해도 이길 거 아니야. 미국 사람들이 빨리 해결해 주라 해서 당시에 차장급으로 리비아 공사 나가는 거에서 86,000불을 2년 계산해서 배상을 해주더라고. 그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준 달란트다 해서 그거를 열심히 불려서 안산무역 회사를 설립해서 내가 33년간 다국적 무역 회사를 성공리에 성장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공장을 한 5년 하다가 이제 귀국해서 거기서 숨쉬는 김치맛떡을 개발해서 들어오니까 대기업들이 또 뭐 망해서 대기업들하고 지금 9년간 투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거 전투수당이 어떻고 명예수당이 어떻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점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두환이가 누구야 박근혜를 끌고 수의수은행까지 가서 11.6 사태 위에 모두 서명 인출을 해서 거기 5명의 은행 전문가 데려가나왔다. 5만 불씩 줬다 하는 것을 문명자 기자가 폭로한 디 보이스 오브 서울 서울의 소리에 편집되어 있는 거를 내가 보고 야 이게 국가적인 도둑질을 한 거구나. 거기서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해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 사건 번호가 여러분 82형 24976 동아그룹 털세 사건을 물 말아버리고 신고한 놈 잡아다가 인권 유린하는 사건입니다. 장영자 이철이 사건은 6,404억 원 공영토건의 엄부조 사건 30조 정도가 된답니다. 이거를 동아그룹에 앵겼고 동아그룹은 어떻게 되냐? 지금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최원석의 친공자 하나죠. 낙동강 오리아 때에서 대기업을 잡았습니다. 국가가. 개인은 잡아다 인권 유린했습니다. 55일에 비하여 주인공이 되고 이때 당시 워커 대사의 망명 요청 서신 접수한 거를 인터내셔널 리뷰 휴먼 라이트에 내가 제소하여
전두환이가 배상에서 한광수 검사, 서울지방검찰청의 한광수 검사가 다 내보내더니 나를 단독 탈피를 시켜서 귀하는 언제 이 오커 대상의 편지를 썼는데 누구 지시받고 썼습니까? 급비사항은 누구 받고 씁니까? 제가 썼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나오고 북학으로 군대 들어가서 15년간 영문을 내가 연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혼자서 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딱 듣고 오늘 저녁에 제가 검사님한테 저녁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힘든 돈을 어떻게 먹습니까? 특히 이 정신으로 사회 나가면 10년 안에 당신은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신이 나에게 저녁 요청을 하면은 반드시 와서 식사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지난 것이 30년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분을 자문도 받을 겸 찾아갈 일이 있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사들고 찾아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법원 앞에 변호사가 돼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종류는 전두환 플러스 박근혜 이 합작해서 지금 전투수단 공중분해 확인을 내가 받고 나서는 이 지필서를 쓰는데 왜 박근혜가 대통령 들어가서 전두환이를 집단 융단 폭격을 감행했느냐? 그 얘기는 전두환이가 12.6 사태 나서 박정희 비밀 문서를 꺼내 하니까 그 비밀 문서를 보니까 장부가 이렇게 나왔더랍니다. 그 장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탑승한 게 전두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투수단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거 스위스에 가서 전기 출력 해가지고 인출했다는 문명자 기자의 그 폭로가 나오기 때문에 야 이름은 이 전두환이는 34년 만에 내가 다시 만났구나. 이제는 청와대 비리산맥의 테러와 출로를 5년간 경험하는 나라서 내가 이 글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쓰느냐? 이게 뭐냐? 국가가 도둑질한 거야. 정부가 도둑질해. 박정희가 18년간 군부 독재해서 일어난 일인데 누가 씁니까 이거를? 쓰다가는 쥐새도 모르게 잡아라. 조지겠지. 그런데 다행히 나는 미 대사관에 보호 대상 남바 1번으로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대. 그래서 전두만 장명자 이철희 사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올려야 하니까 전두환이 못하겠고 노태우 그 다음에 김대중 김영삼이 오면서 이거를 노타치 오픈하지 못하더라. 왜? 실존 인물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이래서 나는 이것을 집필하기로 결심해가지고 하나하나 집필하니까 독불장군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고 해서 내가 Combat Duty Pay for United Nations in Vietnam 뭐 해가지고 월남의 유엔군 전투수단 확인 요청서를 내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2015년 3월달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내게 되더니 오바마가 내일 모레 와요 한국에. 오바마가 온다고 저한테 서신이 왔더라고. 그분이 답장을 해줬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대통령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환태평양 무역협정에 있어서 우리 미국은 원칙 없는 계약하는 사실이 없다. 앞으로도 원칙대로 우리는 계약합니다. 차이나 같은 분들은 그냥 환경 조건이 엉망인데 그냥 돈벌이 이익 추구해. 하지만 미국은 환경 조건과 모든 걸 갖추면서 이렇게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답장해 왔어요. 그걸 보고 답장을 받고 나서는 그러면 미국이 3쿠션 답장이 왔는데 3쿠션 답장 와서 뒷건가 원칙 없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면 불황 각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국방종신문에 대해서 특필로 그걸 유튜브에 올리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이 기자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유튜브 신문에 난 걸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가 뭐 하는지도 몰라서 나 유튜브에 그걸 올리면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다 봅니다. 그거를 요거 잠깐 신문 보면서 얘기하라고 해서 짝짝 신문 보면서 얘기해 주면서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 해결을 해야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 이 전투수단 해결을 못하면 다음 대에 영창가게 되고 전두환이는 34만 5,994명 전우들 앞에서 공개 총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그거를 결론을 내놨는데 그게 50% 맞아들어가. 지금 탄핵되고 수감 영창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어그저께 그 신문에 참 수갑찬 모습을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 왜 내가 그렇게 이명기 비서실장 앞에 그 신문 난 걸 보내면서 이명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역사에 도적질을 한 사람이고 박정희의 이건 군부 독재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딸이 아버지의 잘못한 것을 카바해서 그 돈 지금 박근혜 재산이 수십조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몇 조나 풀어서도 우리한테 다 혜택을 줬으면 우리가 보호해주죠. 안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명예수당주란 참전 명예수당도 80만원, 100만원 올려주기가 지가 병원에 와서 다 얘기해놓고 그거 쌍뭉개버리고 그거 얘기만 나오면 쏙 발라버리고 그리고 거기 이명기 비서실장이 어떤 짓을 했느냐. 내가 너무 잠일이나 얘기가 많은데 비서실장한테 국방정신문한테 야 너 석정원이 너 이거 신문에 전면 광고를 보도를 했는데 너 이런 그 너희들은 공법단체고 신문기사고 다 했는데 너 이거 하나 못 막아 이놈새끼야. 너 폐간당할래 아니면 반박 성명을 내래. 아이고 할아버지 반박 성명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한 10,000불을 더 해서 내가 전 회원들에게 이걸 돌려주려고 전우들한테 돌리려고 했는데 5단 기사로 반박 성명을 해서 지가 돈 받아 쳐먹고 내 100만원 다는 100만원 줘서 못한 건데 김성희가 쓰는 이 월남 유엔군 전투상 확인서는 가짜고 유럽에 가서 뭐 찾아왔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겠냐. 이게 전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지회장들 200명 모여놓고 용사의 집에서 완전 명예훼손 짓대로 행동 반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 밀어뒀어요. 다 법원에 등청시켜놨습니다. 내가 이래놓고 국가가 이렇게 나를 압박을 하고 공급단체들을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난리들 쳐. 왜? 자기들이 쌓아놓은 상해탑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100만원 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지금 이따가 나오면 정확한 1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에 10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게 정확한 근거 자료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내가 자료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